예, 제7장 공감으로 듣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MBC의 네 가지 요소,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부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이 네 요소를 적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관찰, 느낌, 욕구, 그리고 부탁을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대화의 이 부분을 공감으로 듣기로 부른다. MBC의 두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으로 듣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존, 현재의 있음, 현재의 있음,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듣는 걸 말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듣는 것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듣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영혼으로 들을 때에는 몸이나 마음 같은 어느 한 기능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로 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비워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기능들이 비워졌을 때 존재 전체로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절대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현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매 순간은 항상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전에도 없고 절대로 다시 올 수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순간순간의 반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한다. 공감에 필요한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 작가 시몬 베유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사실 기적이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언을 해주거나 안심시키기 전에 물어본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상대가 위로나 조언을 받고 싶어 하리라고 추측하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라고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관해 내가 딸에게 배운 것이 있다. 내 딸은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는 딸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난 돼지처럼 못생겼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얼굴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조한 얼굴 중에서 제일 예쁘고 멋져라고 했다. 딸은 환한 얼굴로 나를 쏘아보면서 아이, 아빠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중에 나는 딸아이가 공감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에 맞지 않게 안심시켜 주는 말을 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아래에 몇 가지 적어본다. 조언하기. 내 생각에 너는 뭐뭐 해야 해. 왜 하지 않았니? 한술 더 뜨기. 그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더한 일이 있었는데. 가르치려 들기.
이건 내가 내게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워. 위로하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이야기 꺼내기.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데 말을 끊기. 그만하고 기운내. 동정하기. 참 안 됐다. 어쩌면 좋니? 신문하기. 언제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설명하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바로잡기.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랍비 헤럴드 쿠시너는 그의 책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위로로 해준 말들이 오히려 듣기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지난 20년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식으로 위로의 말을 왔다는 깨달음이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온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기 쉽다. 23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교육할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우울해요. 더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울해요. 더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그대로 써보라고 했다. 나는 대답을 쓴 종이를 걷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우울하다고 한 그 내담자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쓴 답을 제가 하나씩 읽을 때 자신의 마음이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면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23개의 응답 중 3개에만 몇 명이 손을 들었다. 이런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런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이 가장 흔한 응답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할 때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을 방해한다. 공감할 때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을 방해한다. 공감할 때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을 방해한다.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한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이론과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 점이 공감을 머리로 하는 이해나 동정과 구별해 준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 점이 공감을 머리로 하는 이해나 동정과 구별해 준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낌으로써 이들을 동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똑같이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기.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인다. MBC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하든 그 사람들의 관찰, 느낌, 욕구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하는 부탁을 듣는 것이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급한 일로 부탁을 해서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강하게 반응한다.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차를 빌려주다니 정말 멍청하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MBC를 이용하여 그들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아니면 내 입장에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추론해서 느낌과 욕구에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일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직장 동료가 당신은 조직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대개는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까닭은 모를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워크숍에 참가한 한 부부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면서
그들의 말을 이 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면서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내용은 워크숍에 참가한 부부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면서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에 나오는 여성은 남편이 하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느낌과 욕구를 듣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에게 우선 남편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 본 다음 남편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 본 다음 그에게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다. 남편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 본 다음 그에게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다. 남편, 당신과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부인, 당신 나 때문에 속상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는 거죠. 마셸, 부인께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남편의 느낌은 부인 때문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은 멋뭇을 원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가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멋뭇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욕구, 당신은 멋뭇을 원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가요? 당신은 뭐뭘 원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가요? 느낌과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인께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에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고 있는지에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인께서 남편의 말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어지죠. 부인께서 부인께서 남편의 말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어지지요. 부인,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하지요? 당신은 속상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다음은 뭐죠? 왜냐하면 당신은 왜냐하면 당신은 왜냐하면 당신은 왜냐하면 당신은 남편이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과 이야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얻으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부인, 남편의 말에 표현된 욕구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의 말에 표현된 욕구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마셜. 그 말은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남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아,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덜 이협적으로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덜 위험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울입니다. 교육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도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총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도 총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 상대방을 덜 이협적으로 사람들을 덜 이협적으로 만든다.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사람들이 덜 이협적으로 보일 것이다. 당신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가 불만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보다 남편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그걸 얻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그걸 얻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남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부인, 다시 시도하면서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불만을 느끼나요?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몸을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마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의 말을 그렇게 들으니 뭐가 다르세요? 남편의 말을 그렇게 들으니 뭐가 다르세요? 부인,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들으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비폭력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폭력 듣기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네요.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느낌과 욕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 자, 바꿔 말하기, 패러프라이징, 바꿔 말하기를 한다. 우리는 바꿔 말하기를 하는데 갈등 조정에 있어서 바꿔 말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또 부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잘 들은 다음에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느낄 때가 있다.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느낄 때가 있다. 제6장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 말을 되풀이해 줌으로써 그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되풀이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과정의 또 다른 이점은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되풀이해 말해줄 때에는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되풀이해 말해줄 때는 우리가 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상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맞춰서 질문해 본다. 상대방이 관찰한 것.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집에 없었던 걸 말하는 거니? 우리 직접적으로 할 때 상대방의 느낌과 그 느낌의 원인인 욕구, 가족끼리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실망했니? 하고 있는 부탁, 상대방이 하고 있는 부탁, 내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 혹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의사가 있는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니? 내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의사가 있는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니? 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추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 추측한 부분은 상대가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위 질문과 아래 질문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어때? 왜 그렇게 느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기분이 어때? 왜 그렇게 느껴?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와 같은 방 질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추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 추측한 부분은 상대가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내적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정보만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런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학생을 조사하는 교사나 내담자를 대하는 심리 치료사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묻기로 한다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묻기를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표현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뭘 했는데 라는 묻는 대신 네가 무엇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난감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됐는지 말해줄래? 라고 말할 수 있다. 네가 무엇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네가 무엇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난감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됐는지 말해줄래라고 말 수 있다. 상황이나 억양을 통해 우리의 욕구와 느낌이 이미 명확하게 전해진다. 상황이나 욕구를 통해 억양을 통해 우리의 욕구와 느낌이 이미 명확하게 전해졌다면 이 관계를 생략할 수 있다. 때로 굳이 다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질문에 강한 감정이 실려 있을 때에는 특히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이 강한 감정이 실려 있을 때는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를 먼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감정을 표현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대의 말을 다시 반복해 줄 것인가? 물론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자신이 없을 때 우리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들은 말을 되풀이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들은 말을 되풀이해 줄 수 있다. 되풀이.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 알아들었니?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니? 잘 알아들었니?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니라고 말하면서 명백하게 확인하고 싶어 할 때에도 반복해 준다. 이때 응 이해했어라고만 말하기보다 명확하게 그 사람의 뜻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면 상대를 더 안심시킬 수 있다. MBC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다.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여성은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로부터 나이 든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그 나이 든 환자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우리는 이 환자에게 병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약을 계속 복용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환자에게 병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약을 계속 복용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병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죽고 싶어 이제 그만 죽어야지 말만 계속했다. 그 여성이 찾아갔을 때 환자는 간호사들 말대로 병실에 혼자 앉아 죽어야지라는 말을 내놓고 있었다.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그 여성이 공감하면서 말했다. 그렇게 많이 힘드세요. 느낌. 그 여성이 공감하면서 말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놀라면서 죽어야지라는 소리를 멈추고 다소 안심하는 듯이 보였다. 그 환자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끼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여성은 환자의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었다. 이들의 대화에 온정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은 이들 대화에 온정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얼마 안 되어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이야기하게 되었다. 환자는 밥을 먹고 약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기분도 나아 보였다. 그날 저녁 간호사들은 그 여성에게 비결을 물어보았다. 간호사들도 그 나름대로 환자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또 안심시키려 많은 노력했다. 조언이나 안심. 그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다. 그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그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다. 들은 말을 언제 어떻게 되풀이해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도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